선진 사료 및 육품을 생산하는 선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 증가했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2%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우선 매출 증가에 비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1조 원대를 달성해서 24.6% 증가했습니다만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55.2%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더 증가해 가지고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이익이 줄어들고요. 또 판매 관리비가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 회계에서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료비용 빼기 기말재고 산식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 투명성의 1차 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증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스루풋 손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4.6%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가 27.4% 증가했죠. 그래서 스루풋은 11.5%밖에 증가를 못하고 스루풋율은 이게 마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운영비용은 14.4%가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244억 원이 실현됐습니다만은 2% 감소한 거고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억 3천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작은 것은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일 경우에는 차이가 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장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WCAI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46억 원, 전년도에는 49억 원이 또 감소했었죠. 이 낮은 재고 매출에 비해서는 낮은 재고율이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높겠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평가 충당금에 대해서 오래간만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평가 충당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이 높은 업종에서 언제 제품이나 원재료나 이 재고 자산들이 진부해야 될 시간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평가 작업을 할까? 만약에 우리가 먹는 식품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료는 동물이 먹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료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먹게 되는 이 식육 제품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한다고 그러면은 폐기 손실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이 평가 손실이 과연 이 식품에 어울리는 거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제조업도 하긴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WCAI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고, 스루풋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것으로 입증해야 된다. 3분기까지 회전율이 64회전이면은 1년이 52주거든요. 일주일에
1회 그 회전하는 건데 9개월에 64회전이면은 연간 한 80회전 정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약 15회전 정도가 떨어졌죠. 그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영업 활동이 활성화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생산성 그래서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뭐 압축해서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보려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거의 29% 상승했는데 재료 비율이 95% 선이나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격 인상 안팎률이 27.4%인데 제품 단순 평균 인상률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제품 가격은 크게 못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45.9%에서 급격히 61.1%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입금을 늘렸는지 지금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가지고 부담이 될 텐데 요것은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지만은 스루포트액의 비교에 그 비중을 두기 때문에 요것은 더 추적하지 않는 거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과 그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28.9% 단순 평균으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그 15%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6돈, 비육돈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11.2%,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육, 수입육인데 이건 소고기 같은데 27.6% 증가했고요. 육가공 제품, 우리들이 뭐 삼겹살 뭐 이런 걸 보면은 12.7%가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육 제품이란 것도 11.5%고요. 그 사료값이 많이 증가했죠. 근데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옥수수 가격이 52.4%. 이 옥수수가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옥수수라는 게. 거기다가 이제 소맥도 30.5%가 또 인상이 된 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관심 우선순위이다.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제품 가격 상승 압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나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매우 가격이 인플레되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이제 삼겹살이 크게 그래 뭐 잘 먹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원래 안 먹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불판에 구워서 먹으면서 요즘에 뭐 K푸드다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뭐 즐겨 먹고 쌈 싸먹는 그것을 또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서 한국 사람들의 건강식 먹는 방법, 꼭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채소와 곁들여 가지고 쌈장에다가 먹는 그런 것들이 아주 유행인데요. 다른 나라는 삼겹살이 싼데 우리나라만 유독 비싸거든요. 우리나라가 삼겹살 먹기 때문에 거꾸로 옛날에 거의 버리다시피 하던 거를 서구에서 우리나라 때문에라도 그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올랐다. 뭐 그런 뉴스 유튜브나 뭐 뉴스들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강남의 그 1인분 그 삼겹살 먹으려면은 옛날에 이제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거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그 10,000원의 행복 가지고 안 됩니다. 일단 한 15,000원, 1인분 15,000원 기준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먹는 그 음식의 인플레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CSM과 OE를 디커플링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 재무회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찾아내는데 저 나름대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이것을 그 미중 디커플링으로 비유해 보고 싶어요. 인건비 등이 싸다고 그 운영비용이 싸다고 이제 중국에 많은 그 미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공장도 짓고 뭐 물론 이제 덩달아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덩달아 가서
해가지고 중국이 경제 발전할 때 한 30년 가까이 크게 재미를 톡톡히 봤죠.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니네 얘네들이 그 경제 발전하면은 자유국가가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독재가 더 심화되네. 그래서 또 그 세계 재패의 그 야욕을 중국이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국가 전략으로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 게 돼 있는데, 중국과 그때는 이제 짝짝꿍이 잘 맞았다 이거죠. 커플링 했다는 게 짝짝꿍이 맞았는데, 요즘 이제 너하고 짝짝꿍 안 할래. 이게 이제 디커플링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그 빨리 디커플링 해가지고 중국이 구소련이 해체되는 것 같이 해체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북 삼성이 별도, 우리나라가 뭐 크게 관여 안 하더라도 별도의 그 나라로 독립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옛날 그 연해주라든지 북한도 이런 데 사시는 우리 그 이 동포들이 거기에서 주류 세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갑자기 뭐 정치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가공 비율이 그 4.9%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이 원재료 비율이 95.1%로 그 상승을 했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 총 제조 비용의 비율 판단을 보고서라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구나. 물론 이제 그 금액상 가공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속 증가하게 돼 있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비율 비교를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재주 비용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인데, 이것은 그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슬프 쪽에서는 그 상품이 크게 그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전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WCAI에 그 상품을 그냥 포함시켜 버립니다. 너무 나누다 보면은 또 해석이나 분석이 이게 또 딴 길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좀 단순하게 이너렌트 그 심플리티라고 해가지고 내재된 단순성을 그 찾아가는 그런 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 스루풋 회계 쪽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에 이상하게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36억 원이 지출이 됐으면은 재고가 136억 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180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4억 원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평가 손실을 그 빼더라도 44억 원이 어디서 그 발생이 됐다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게. 그리고 작년도 그 3분기를 보면은 현금이 25억 원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25억 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오히려 41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뭔가 잘못된 것이 넘어와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순 이게 마이너스로 되는 건 이제 환입을 또 잡는 겁니다. 요거를 가감하면은 33억 원이 작년에 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게 그 현금 흐름은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16억 원 집행이 됐는데 16% 운영비용 중에서 16% 포션으로 그 주로 들었고요. 직원 수는 12명이 증가했습니다. 뭐 10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직원 수가 증가하면은 매우 그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줘서 고맙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 있죠. 저같이 은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지만 이 산업 현장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증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미래를 위해서도 항상 좋은 거니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요. 근데 이제 평균 임금이 3개월 동안에 좀 5,500이고 연말까지 한 6,800인데 연말 보너스까지 정도 하면은 한 7,000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그 선진이라고 중소기업형인데 그 매출이 그래도 1조 정도 되면은 조금 그 연봉을 더, 근데 이 업종이 그 마진이 좀 작다.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코스피에 상장된 업체고 한 7천 정도면은 뭐 중소기업 중에서 상급의 중급 중상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 원가회계 사고방식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1조 2,900억 원이 예상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계획상으로는 한 300억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재고가 45%가 증가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결산을 하면은 300 거의 60억의 이익이 난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그 산식 때문에 현실적인 노력들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또한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런 로직 때문에 인플레의 어떤 그 요인이 작동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루풋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 스루풋은 뭐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원가 회계 그 예측보다는 그래도 그 100억 원 정도는 그 낮게, 이거를 어떤 나쁜 가격이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우리는 10,000원 싸게라도 좀 할 수 있어. 그 한 뭐 여기가 남는 게 한 24,000원 정도니까 2만 원 더 깎아도 이제 126만 원짜리로 납품을 하면 거의 남는 건 없지만 잠깐 어쨌거나 제시하는 가격은 이 10,000원 더 싸게 할 수 있다. 딴 데보다도 스루프 쪽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이 계획이 3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매출을 더 늘려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거 목표를 그 영업이나 생산 보고서 공동 목표로 재고 회전율이 거의 한 80회전 했는데, 야, 3회전만 더 해보자. 3.7% 증분을 시키면은 이게 비선형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은 6.9% 거의 7% 증가해서 137만 5천 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38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미래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2022년도 이 선진의 그 결산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그때 가서 이거 비교해 보면은 저의 예측이 얼마나 그 오차가 물론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 예측을 했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주가는 그 임팩트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라고 하도 주식하는 분들이 얘기해서 저도 그 미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그 하나의 산식을 구해봤어요. 저는 뭐 근거 있는 거로 해가지고 스루프 곱하기 회전율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9.2%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봤는데 물론 떨어졌어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성과가 이게 뒷받침되는 거겠죠. 장부 가격 대비 또 10%가 떨어졌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인 지주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라는 그 외국 자본이 거의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네이버 그 검색에서는 그 외국인이 12.56%를 가지고 있는데, 이 12.56%에 그 피델리티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이 포함됐다고 그렇게 좀 봅니다만은 이 피델리티라는 데가 나름대로 그 이름 있는 투자 기관인 것 같은데 그 할인 계통 유품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선진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